반갑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어서 오늘 어, 마조로 만남의 인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쭉 공부해 볼 텐데요. 이제 만남의 인연의 그 파트는 이제 그 앞에는 이제 그 상당 법문이라고 해서 이제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저기 법문을 하셨던 마조 선사가 법문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라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만남의 인연 부분은 사람들과 문답한 내용이에요. 마조 남악회양 맞죠? 아무튼 그 마조하고 그 둘이서 처음에 그 법담을 주고받고 근데 그분이 그리고 마조한테 이제 그 법을 건네주고 마조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그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선사들이 엄청 많은 선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조가 유명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일부의 만남의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은 7장부터네요. 7. 자신을 쏘아라. 자신을 쏘아라. 날 쏴라. 나를 쏴라. 석공 해장 선사는 본디 사냥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으로서 출가 사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죠? 사냥하는 사람인데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살생계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그러니까 살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출가 사문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일차적으로는 그럴 거고 또 우리가 알지는 모르지만은 그 수행 집단에 대해서 막연한 불신감이나 이런 적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좋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석공 회장이 그 선사가 되기 전에 얘기죠. 어느 날 사슴의 무리를 뒤쫓다가 마조가 있는 암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조가 그를 맞아들이니 회장이 물었다. 스님은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입니다. 활을 쏠 줄 압니까? 잘 쏩니다. 그죠? 사냥꾼이 활 잘 쏘겠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쏩니까? 화살을 하나를 쏴가지고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아 죽일 수 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요. 당신은 활 잘 쏜다는데, 활을 한 번 시위를 땡겨갖고 팍 쏘면 사슴 몇 마리나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의 화살로 한 마리를 쏘아 잡습니다. 화살 한 발을 쏘면 사슴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대뜸, 당신은 활을 잘 쏠 줄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활을 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쏠 줄 압니다. 쏴봤겠어요? 안 쏴봤겠지. 뭔가 이 사람하고 말장난을 하고 싶은 거지. 뭔가 말을 통해서 뭔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스님은 하나의 화살로 몇 마리나 쏩니까? 화살 하나 잡아가지고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화살로 한 떼를 모두 쏘아 잡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나는 화살 한 마리 쏴가지고 그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사슴이. 그 한 떼거리를 한꺼번에 잡아버린다. 내 화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석공 회장이 아니, 저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사슴들이나 우리나 모두 생명 있는 것들인데 어찌해서 저들을 한때나 모두 쏘아 잡습니까? 어이, 잠깐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네. 아니, 자기는 지금 사냥꾼이라서 사냥해가지고 매번 사냥을 해가지고 그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슴떼가 하나의 우리와 같은 생명이라는 걸 자기도 알면서 지금 사슴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그죠? 아니, 그것도 다 생명들이 있는 건데 어째서 저들을 한때나 쏘아 잡습니까? 아니, 잡으려면 하나 쏴가지고 한 마리만 잡아야지 어떻게 다 죽여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 잡지는 않는가? 자, 여기서부터 말이 이상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석공 회장이 쏜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이제 화살이 문제예요.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에요? 무엇을 죽이는 화살이에요? 사슴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화살이에요. 마조가 쏘는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사람들의 번뇌를 쓸어버리는 화살이에요. 화살을 쏴가지고는 한 마리밖에 못 잡는 건 상식이에요. 예, 무슨 뭐 어디 중국 무술에나 나오는 얘기지. 두 마리, 세 마리를 잡는 거. 마조의 화살은 한 무리를 다 쏘아 맞출 수가 있어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조의 화살과 석공의 해장의 화살은 다른 화살이에요? 같은 화살이에요? 다른 화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는 자기의 화살을 자기가 쏘는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공은 자기가 쏘는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의 화살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번뇌를 없애는 화살은 뭐겠어요? 깨달음이에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 마음을 쏘아서 번뇌를 다 잡아요. 자, 이게 나 이제 이런 것도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도 몇 번을 또 본 거야. 아, 피곤해. 뭔 소리야, 갑자기 왜 화살을 쏴가지고 이게 갑자기 문맥에 안 맞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나. 어디 설명이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아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만 이게 화두가 됩니다. 이게 법문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냥 교훈적인 얘기로 끝나버려. 어떻게든지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야, 이야기 속에. 엎드려도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법문이 살아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문의 생명력은 어떻게 불어느냐. 법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마음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법문을 살리는 거지. 살아있는 법문이, 법문이 살아있어갖고 사람들을 깨우는 게 아니야. 원래 살아있는 그 마음이 법문에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죽은 존재예요. 글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자의 모음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대종사님의 법문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범해 보이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법문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대종사님의 그, 어찌 보면 참 주변적인 거로 보일 수 있는 법문, 중심이 되지 않는 법문이라도 그것이 중심으로 그 평범한 말씀을 중심으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차제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양을 할 때 차제거를 해가지고 발 씻고 법문을 듣기 전까지 그 일장의 과정이 그 일장의 내용이 사실은 그 선가에서 볼 때는 금강경 일장이 금강경 내용의 가장 정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에는 사실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돌았는가? 내가 지금 볼 때 청정한 것처럼 부처님도 이렇게 보셨겠지. 그렇게 되면 금강경 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흔적으로 탁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때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옷을 뭐 내리는 것은 예의가 어떻고 뭐 발을 씻고 뭐
사람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또 뭐 차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어쩌고 그런 아주 그냥 문화적이고 아주 그냥 상식적이고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수 없는 얘기를 금강경 1장에다가 퍼부어도 본질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그건 그 시공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식하고 다니는 그 행위는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지금 화장실 가고 씻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하고 똑같은 순간이에요. 그거하고 다른 순간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진짜 본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거 안 돼요. 특히나 성가의 법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쓸데없는 해석을 가미하면 안 돼. 아주 담백하게 본질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 잡지 않는가. 자, 그러니까 이때는 마조의 법문이에요. 이것을 석공회장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너 스스로를 쏘아 잡아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 스스로를 쏘아서 잡아버려라. 그러니까 너의 그 생각과 살생이라고 하는 생각과 번뇌 망상들 그 모든 것들을 쏘아서 잡아버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 스스로를 쏘라고 하시면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선문답이 튀어나오네. 손댈 곳이 없대. 저에게 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번뇌가 있잖아. 너 번뇌를 없애. 아, 우리 안심법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달마하고 해가 얘기 나오잖아요. 아,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져와 봐라.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 제가 쏘하고 맞추려고 해도 없어요. 손댈 곳이 없는데요? 손댈 곳이 없어요. 막상, 막상 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아, 끝없이 가져온 무명 번뇌를 오늘 당장 쉬도록 하게. 음, 살생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너의 마음자리, 그거 당장 내려놔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그 자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대로 살아라. 그거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회장은 그때 활과 화살을 버리고 칼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마조에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정말 드라마 같잖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자기가 자기의 삶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 탁 이렇게 뒤바뀔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능력이에요. 이런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이었는데 그걸 확 압축해서 이 이야기가 됐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석공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생각나니까 올라왔어.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안 돼서 내려갔다가 또 궁금해서 또 올라와서 한 세네 번 만나고 나니까 인생도 무상하고 하니까 저 스님 출가하면 안 될까요? 그래 깎아줄게. 너 출가해라. 이랬을지도 모르지. 순수한 뇌피셜로 그냥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야. 모든 이야기는요. 그 시작과 끝, 굉장히 그 긴 시간을 압축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담아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짧은 그 몇 마디의 대화가 다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옆에서 받아 적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다 누구나 번뇌를 쏘아 맞춰서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화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화살을 쏘아서 결국은 무엇부터 없애야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부터 쏘아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쏘아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안 돼. 중생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칼을 휘둘러서 다 죽여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여기는 활이라고 표현만 좀 바뀐 거죠.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앉아가지고 저기 한 무리의 중생들을 앉혀놓고 다 화살 하나 쏴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 있냐. 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 키우기. 소 키우기. 어느 날 석공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바로 전에 그 활 쐈던 그 사냥꾼? 석공회장. 어느 날 석공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소마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부엌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소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번 풀밭으로 들어가면 곧장 코를 붙잡아 끌어냅니다. 그대는 참으로 소를 잘 키우는구나. 선문답이죠. 실제로 소를 키운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때의 소는 뭡니까? 소를 키운다는 건. 이때의 소는 어떤 마음이 생멸심입니까? 불생불멸심입니까? 우리는 보통 소를 얘기하면 생멸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는 그 키우고 있는 소는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생불멸한 자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부엌 일을 하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검은 소가 아니고 흰 소예요. 번뇌 없는 자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번뇌 없는 자리, 청정한 자리, 그게 흰 소입니다. 그걸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흰 소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풀밭으로 들어가. 그거 무슨 말이야? 그 자리를 놓쳐가지고 번뇌로 끌려 들어가면 다시 그 놈을 끄집어냅니다. 흰 소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흰 소가, 그 소가 청정한 이 자리를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생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뇌망상이 아니에요. 소 길들이기 그러면 뭐 풀숲도 들어가고 그건 우리의 번뇌망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고십도성 볼 때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그런 소 아니에요. 이 문맥을 놓고 보면 생멸하는 마음을 두고 하는 소가 아니고 불생불멸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생멸심을 키운다고 얘기하면 선가하고 안 맞는 말이 돼버려요. 제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나면 착한 마음으로 돌리고, 해로운 마음을 나면 이익된 마음으로 돌리고, 배은의 마음이 나면 보은의 마음으로 돌리고, 불의의 마음이 나면 정의의 마음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잘 돌립니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법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런 이법에 대한 이야기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면 이건 벌써 방망이 맞고 끝나야 될 얘기예요. 소가 그런 소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소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 중에도 소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계신 곳에서 업무를 보실 때도 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코미디도 나오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나? 막 있잖아요. 소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막 여러분 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밥 먹을 때도 소 키우고 있는 거고, 응? 하루 종일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 키운다는 소는 뭐겠습니까? 생멸심일 리가 없잖아.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코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보면 곧장 코를 붙잡아서 끄집어낸다 그러면 소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걸 자꾸 끄집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통 불가에서 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코. 갑자기 뜬금없이 코가 얘기가 나와. 나는 그 이야기를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불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코를 붙잡는다. 다른 데를 붙잡지 않고 코를 붙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코는. 청정한 이 자리 말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 앞으로 무슨 뜬금없이 코 얘기가 나오고 뭐 코로 코 어쩌고 이러면은 그건 지금 깨달은 이 자리를 두고 비유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풀밭으로 들어가면 끄집어낸다. 이쪽으로 가면 다시 가져오고 저쪽으로 가면 다시 오고 항상 그 원래 자리로 소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소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참으로 소를 잘 키우는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선가 그러면 돈수만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 양성 공부 아닙니까? 소를 갖다가 잘 키운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번뇌로 소를 키울 때 풀숲으로 들어가면 꺼내 옵니다. 이렇게. 어? 돈수가 아니잖아. 점수 아니야. 지금 점수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계속. 어. 그러니까 점수는 그 경지는 닦을 것이 없는 경지지만 실제로 부엌일 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고 걸어 다니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놓칩니다. 풀숲으로 들어가게 돼요, 반드시.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마조의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가 있죠. 아, 조사서는 꼭 돈수를 말하는 건 아니구나. 됐습니까? 네, 소 키우기 넘어가서 9.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9.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한 승려가 마조에게 물었다. 음. 스님,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이제 사구백비라 그래요. 사구하고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니 그대는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한 스님이 마조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 내가 오늘 알려줄 기분이 아니니까 지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승려가 이 지장에게 가서 똑같은 것을 스님 사구하고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지장이 그대는 왜 나한테 와?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아니 우리 저기 뭐야 보스가 마조인데 왜 나한테 물어봐? 마조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저에게 아니 지장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장 스님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극적극적하며 말했다. 오늘 나는 머리가 아프니 오늘 나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대는 회해 사형에게 가서 물어봐라. 회해 백장 회해 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백장 회해 사형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서당지장이 다시 백장 회해한테 이제 떠넘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승려가 다시 백장 회의한테 가갖고 똑같은 걸 물었어요. 스님,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달마란 말은 안 하지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다. 서쪽에서 온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승려가
아니, 마조한테 물어도 안 돼. 서당 지장한테 물어도 안 돼. 백장한테 가서 물어도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마조한테 간 거야. 예. 제일 꼭대기 보스한테 간 거야. 찾아간 거야. 그래서 그 승려가 마조한테 이러한 일들을 조곤조곤 다 얘기한 거야. 상황을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자기 머리 아프다고. 서당 지장은 백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고. 백장은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고. 예, 이름 대답만 듣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마조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사구백비라는 건 뭐냐면은 그 불교의 우리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네 가지의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가위가 있다. 우리 요것은, 어, 요것은 가위다. 요것은 가위이다. 또는 가위가 아니다. 또는 가위이면서 가위가 아니다. 가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가위인 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위다. 이것은 가위가 아니다. 이것은 가위이기도 하고 가위가 아니기도 하다. 이것은 가위도 아니고 가위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구. 제가 요거 우리 교당의 설교에 다 올려놨어요. 예, 설교에 우리 무문관 할 때 사구백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게 사구고요. 그다음에 백비는 뭐냐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또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구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있다, 있다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있다 또는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 또는 있지 않다 또는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또는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는 없다,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아니, 없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뭘 붙여요. 유무 뭐 해가지고 네 가지를 붙여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 또 몇 개 만들어지고 또 그걸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요걸 총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사구를 더 더하면은 총 해가지고 100개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100비예요. 그러니까 사구의 확장판이 100비야.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사구에 대해서 있다, 없다, 뭐 한다, 이걸 네 가지를 넣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또 만들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저기 뭐야, 그 백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수많은 분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분별지에 의지하지 말고 수많은 그 어떤 분별하는 그런 언어나 논리 구조에 의지하지 말고 그거 다 끊어버리고 사구백비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게 선가의 방식이에요, 그게. 선가에서는 사구백비가 등장하면은 그것은 이제 분별심이에요.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백.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논리 구조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런 분별로 진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바로 알려주십시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야,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지장한테 가서 물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사실은 알려준 거예요. 예. 그 세 사람이 다 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장한테 가서 물어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청정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별 없이 그 물음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청정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 물음을 분별하지 않고. 그래 지장한테 갔어. 얘는 그걸 분별로 받아들였지. 지장한테 갔어. 근데 지장은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청정한 마음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드러낸 거야. 예를 들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대답한 거고 똑같은 거야. 나 지금 머리가 아파. 회의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도 대답을 해줬어요. 백장도 갔는데 물어보니까 몰라? 모르는 게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스님의 물음에 그 사람이 사구백비를 떼고 말하라고 하니까 사구백비에 의존하지 않고 답을 다 했다고. 세 사람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는 마조 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답을 다 안 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는 마조가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장의 머리는 흰색인가 봐. 흰머리가 많고 그리고 회의 머리는 검은색이 맞나 보지. 이렇게 회색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흰색하고 검정색 섞여 있으면 회색이 아니에요? 보통 머리가? 그죠? 예. 그리고 옛날엔 또 사람들이 수명도 짧고 그러니까 머리도 빨리 희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흰머리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흰머리 많죠. 저만 해도 지금 조금만 더 하면 회색이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영상으로 볼 때는 흰머리가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데 막상 이제 얼굴 만나고 보면 이제 뭐 머리가 흰머리가 막 많으니까 영상으로 볼 땐 젊어 보이다가 이제 막상 보면 나이가 좀 있나 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물었을 때, 야,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그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에요. 그거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니까는 답을 잘 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뒤쪽에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그 한 장 넘겨가지고 뒤에 설명에 붙어 있어요. 요 이야기를 잠깐 한번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요 해석은 맞다고 보진 않지만 예,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재밌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후백이라는 사람이 있고 후백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후흑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후백이라는 사람과 후흑 두 사람이 있어. 후백은 남자고 후흑은 여자야. 근데 후백이라는 사람이 하도 사기를 잘 쳐.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귀지를 안 해. 못 사겨. 하도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라. 근데 후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후흑이라는 여자가 우물을 바라보고 울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내 귀한 귀걸이가 떨어졌다 저기에. 어? 그러니까는 이 후흑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후백이라는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우물에 가가지고 그걸 찾은 다음에 못 찾은 척하고 그걸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고 옷을 싹 벗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고 있는 도중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벗어놓은 옷과 보찜을 들고 날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후백도 사기꾼이고 후흑도 사기꾼이야. 둘 다 사기꾼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후백은 지장을 말하는 거고 후흑은 회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기꾼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장 이놈도 사기꾼이고 지장도 사기꾼이고 회해도 사기꾼이야. 두 놈 다 사기꾼이구나. 사실 그렇게 말한 거거든. 이제 그 이 이야기의 근거에서 이걸 풀어보자면. 예. 근데 이제 그 이걸 그렇게 풀면은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서 모든 스토리를 빼고
그냥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끝. 뜰 앞에 잣나무. 불법이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여기에다 스토리를 얹어가지고 이해하면 벌써 어긋나요. 이게 생각이 벌써 스토리가 벌써 얹어지고 생각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눈앞에서 깨우쳐 주려고 하면 방식이 그러면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그러면 여기 아까 뭐 후흑과 후백에 대한 이야기 배경 설명을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될 거 아니야 또. 속였다고 하는 것도 속였다고 그럼 그 두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건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한 이야기와 맥락은 다 있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음. 불법이 뭡니까? 말은 똥막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네? 이게 되죠, 지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대열반. 10대열반. 마곡 보철 선사가 어느 날 마조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물었다.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급하구나. 아, 이게 성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것이 조사선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마곡 보철 선사하고 마조하고 길을 같이 가. 길을 가다 보면은 스승한테 묻잖아. 우리도 여러분 학부 때 기억나시죠? 종법사님 쭉 가면 옆에 막 따라 붙어가지고 활발한 친구들 궁금함 있고 이런 친구들 옆에 가서 막 묻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막 어떻게든지 옆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기운도 받고 나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묻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고 있으니까 위대한 스승이 가고 있잖아요. 옆에 따라가면서 묻는 거예요. 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소소한 질문이 아니야. 왜냐면 불가의 결론 같은 질문을 던진 거야. 그렇잖아. 불가의 결론 같은 질문을 던진 거야. 대열반은 뭡니까? 대열반에 대해서. 예. 뭐, 질문을 던진 거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죠? 예. 던지니까 마조가 말했다. 급하구나. 뭐가 급해요? 그 생각 안 내뱉었으면 이미 그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의 입장에서는 이미 청정한데 생각이 급해. 빨리 깨닫고 싶은 마음이 나가지고 자꾸 들러붙어서 뭔가를 물으려고 하고 갈증이 있어. 급하다고요. 그 급한 거 내려놓으면 대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구나. 아, 급하구나. 그러면 열반이야, 대열반. 다른 게 없어. 그래서 급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뭐가 급해요? 제 이해가 뭐가 급하다는 건지 이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했는데 급하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뭐가 급해요? 지금 빨리 걸으니까 좀 천천히 걸으란 얘긴가? 지금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란 얘긴가? 그죠? 급하구나. 그러니까 급한 곳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을 봐라. 그러면 마곡 보철 선사가 물을 쳐다봤을까? 물 있으니까 물을 봐라 그랬겠지. 물이 어딘가 있었을 거야. 웅덩이가 있었든지, 아니 옆에 물가가 있었든지, 강이 있었든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물을 봐라. 대열반에 대해서 물었는데, 첫 번째 답은 급하구나. 급한 게 뭡니까? 물을 봐라. 얼마나 둘 다 뜬금없는 대답이냐고.
황당하잖아. 전혀 연관 없는 이야기를 둘 다 던진 거예요. 근데 둘 다가 답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급함이 없는 자리고, 무언가 대열반을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 그러면 급한 거예요. 그럼 그거 내려놔라는 거지. 급하구나. 그러면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보아라. 만약에 그게 물이 아니었으면 답이 아니었을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10만 8천리가 멀어지는 거야. 의미를 파악하게 돼. 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삼라만상을 비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그 대상을 쫓지 말고 대상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을 보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 오만 해석을 다 갖다 붙이겠지. 그럴싸한 해석을. 그게 아니라니까. 저 보이세요? 청정하죠? 예, 그거라고. 물을 보아라 라는 건 그거야. 이 소리 들리지? 예, 응? 그게 대열반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제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의 패턴들을 쭉 살펴보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을 해석하실랍니까? 예, 물은 어딘가에 다 걸림이 없고, 물은 깨끗해가지고, 아, 뭔가를 막 비춰오고, 거기 막 뭐 오염이 없고, 어,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물을 봐라. 그게 물이 아니고 옆에 큰 바위가 있었다. 바위를 봐라. 나무가 있었다. 나무를 봐라. 지렁이가 옆에서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다. 지렁이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음.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저기 뭐야, 코, 소가 풀숲으로 들어가면 코를 잡고 끌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코를 잡고 이렇게 당겼을 수도 있지. 뭔 말인지 아시죠? 몽둥이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소리를 꽥 질렀을 수도 있지. 물이 중요한 거다 아니다? 물은 중요한 게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마조의 경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나머지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지금 주고받는 문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 혹하게 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고 지식 자랑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물을 볼 수 있냐고요. 지금 저 보이시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이 소리 들리냐고.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나머지는 안 중요해. 여기서. 예. 넘어갈게요. 11.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법상은 곧 크게 깨달았다. 깔끔하네. 그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자, 보세요. 그때 이 마음은 뭐예요? 마조가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할 때 당신의 경험 안에서, 마조의 경험 안에서 지금 이 마음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물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고 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뱀에도 이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아,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깔끔하지? 이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그 사람도 이 마음이 부처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또 어떤 마음이요? 스님이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이 마음이요? 화난 마음이요? 짜증난 마음이요? 자비로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거, 지금 이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는 것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거.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나에게 묻고 있는 그 자리.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바로 그 당처, 그 바탕. 바로 그게 부처다. 그러니까 법상이 곧 크게 깨달았다. 바로 알아본 거예요. 아, 그동안에 무엇이,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했었는데, 견성견성 얘기는 수도 없이 했었는데, 달모가 무엇을 전해주러 왔는가 하고 수도 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묻고 있는 그거, 그 마음, 그게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냥 단박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직진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면 바로 그 자리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멀어져요. 생각 안 하면 이미 그 자리야.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듣고가 계시면 이미 그 자리에서 듣고 계셔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궁굴리는 동안에 이미 없어요. 놓쳐버려. 아, 내가 능수능란하면 생각을 궁굴려도 그 자리예요. 궁굴려도 그 자리입니다. 됐죠? 자, 뱀의 법상. 근데 이제 이어서 12,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12,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바로 이제 똑같은 사람이에요. 뱀의 법상하고 마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뒤에 뱀의 산에 머물렀는데 마조가 이 소식을 듣고는 한 승려를 보내어 묻게 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거 이제 버전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예. 자, 스님은 마조 스님을 뵙고서 무엇을 얻었기에 곧 이 산에 머무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뱀의 법상이 이제 산속에서 이제 은거를 하고 이제 혼자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마조가 저 그때 그 다녀갔던 그 친구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인연이 길었진 않았어요. 뱀애하고 마조가. 궁금해서 보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스님은 마조 스님하고 마조 스님한테 얻은 것이 뭐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에 이 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상이 말했다. 마조 스님은 나에게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했다. 바로 여기에 머물렀다. 그 여기는 어디야? 그 자리에. 네. 딱 바로 거기에 머무른 거 진짜 신심 있는 사람이지. 진짜 뭐랄까. 요런 스타일은 진짜 그 나쁘게 말하면 외골수고 좋게 말하면 신심 있는 사람이죠. 신심 있는 사람이지. 진짜 신심 있는 사람이야. 아, 이게 부처구나 하니까 바로 그냥 곧장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머물렀다. 그 승려가 말했다. 요즘 마조스님 불법은 또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마조스님은 그때 뭐 이 마음이 부처다는 얘기 한참 많이 하셨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법상이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즘 다시 말하기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비신비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처다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청정한 그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잖아. 그 마음이 부처이면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이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법상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끝날 날이 없구나. 이 노인네가 자꾸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끝도 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지금 옛날부터 지금 이 사람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대는 좋을 대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해라. 너는 좋을 대로 해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해라. 근데 나는 다만 이 마음이 부처일 뿐이다. 왜냐면 자기가 본 게 너무 확실하거든.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지가 분명하니까. 경지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승려가 돌아와서 그걸 그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매실이 익었구나. 이렇게 이게 매실이 익었구나. 가서 따먹어라. 그 매실을 갖다 이제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매법상 스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산속에 응거를 합니다.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떠봐라 그러고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말이 전혀 다른 말이잖아. 이 마음이 부처다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정반대의 말. 근데 그 정반대의 말을 해도 이 말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수도 없는 말을 해도 그 경지의 차원에서는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오직 그것뿐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대단한 사람이 말을 해도 이 자리가 아니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확실해야 돼. 한 번 봤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서 안 떠나버려야 돼.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간절함이 부족한 거야, 사실. 구도심이 없는 거야, 별로. 음.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13. 부처가 없구나. 부처가 없구나. 분주 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는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종소리같이 우렁찬 것을 보고는 말했다. 이제 이 무업선사가 분주 무업선사가 이게 상당히 좀 멋있었나 보죠. 뭐 풍채도 좋고 그냥 목소리도 좋고 그냥 으리으리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불당은 끝나게 잘 지었는데 막상 부처가 없는 불당이구나. 이게 텅텅 비었구나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깨달음이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마조 같은 또 위대한 또 스님 앞에 가니까 이제 또 겸손하기도 하고 또 전곡을 쿡 찌르니까 확 겸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업이 절을 하고 꿇어앉아 물었다. 꿇어앉아 물었다. 삼승의 학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문영가 보살승 수많은 어떤 그 관련된 경전들이죠. 그래서 삼승에 관련돼서는 대강 그 뜻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늘 듣기로 선문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보겠는데 도대체 이건 모르겠다. 스팸 신고 전에 전화가 왔다고요. 공의해가지고 뭐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늘 듣기로 선문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자기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공부 꽤나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야? 공부 꽤나 한 사람이야. 공부 꽤나 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이만큼도 공부 안 하고도 참 교무라는 이유 때문에 뻣뻣해요. 예.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뻣뻣하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그러는 순간 배우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훌륭한 세상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이에요.
자,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곧 이것이고, 다시 다른 물건이 없다네. 그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네가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부처다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네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거, 그게 부처야.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어. 네가 모르겠다라고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겠는 그게 부처야. 그것 말고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 비밀리에 전한 마음도장입니까? 언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입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와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경지를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실컷 대답을 해줬잖아요. 실컷 대답을 해줬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모르겠다고 하는 그거, 오직 그것이 마음이야. 다른 건 없어. 그랬는데 또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와서 비밀리에 전한 마음도장입니까? 라고 또 물었어.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거기서 이해가 됐으면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든지 뭐 큰 절로 인사하고 갔다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그 밑에서 뭐 몇 년을 더 머물면서 모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또 물었어. 그러니까 스님은 정말 시끄럽구만. 우선 갔다가 다른 때 오게. 너 진짜 너무 시끄럽다. 너 갔다 다른 때 와라.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든 게 많아요, 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든 게 많잖아요. 든 게 많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쌓는다고. 시끄럽다. 야, 일단 갔다가 다시 와. 다시 와. 너 지금 시끄러워서 내가 너하고 지금 상대를 못 하겠다. 민망하겠지. 이제 나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무업이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조가 스님 불렀어. 탁 돌아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 하니까 무업이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건 뭐야? 이거 테크닉 진짜 좋아. 이거 뭡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뭐 저기 뭐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무업이 곧 절을 이것이 무엇이냐? 무업이 곧 깨닫고 절을 하니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사람아, 절은 해서 뭐 하나? 음, 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비행기가 저기 뭐 저쪽에서 무슨 뭐 저기 뭐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빵 이게 뭐냐고요. 청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스님은 그랬대잖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주인공아? 예. 속지 말아라. 예. 자기 혼자 붙고 대답했다고 하네. 그때 주인공이 뭐예요? 청정아 이 자리요. 음. 자, 됐습니까? 네.